네, 필살기 고수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엔 코스피가 또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코스닥이 900선을 돌파하면서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연말과 내년까지도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 강세를 예측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또 거기에다 정책 모멘텀까지 맞물리면서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자, 이제는 또 어떤 업종과 종목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투자의 힌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김영구, 김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필살기 고수회전.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한 관심 업종과 그 내에서의 관심주 두 개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가 준비한 그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들고 오셨습니다. 연말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죠. 대형 기술 이전 성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임상 데이터 기대감도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은 바이오의 때다라고 봐도 될지 어떤 관점에서 준비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네, 찬바람 불면 바이오주 간다 하는 네. 그런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고, 최근 바이오 제약주의 섹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기술 수출과 현격히 좋아진 임상 데이터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번 랠리의 특징이 있어요. ABL 바이오라는 기업이 3조 8천억 원의 초대형 수출을 갖다가 하면서 sek터 전반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오히려 반도체 지수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KRX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지난 11월 달 같은 경우 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만큼 바이오 섹터 전반에 기술 수출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말이죠. 핵심 임상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닌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는 그런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이외에도 D&D 파마텍, G2G 바이오, 또 한미약품이나 일동제약 같은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좋게 만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보니까 정말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이 연간 20조 원에 육박하는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젠 정말 좀 판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미국 같은 제약바이오 선도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투자 규모라든가 차이도 사실 큽니다. 그러나 이제 바이오 강국은 꿈이 아니고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 산업은 연간 20조 원에 육박하는 혁신 신약 기술 수출을 갖다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를 했고요. 국내 여러 산업 중에서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섹터에 들어갑니다. 올해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의 글로벌 기술 수출 규모가 지금까지 약 18조 1,000억 원 정도로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네. 이런 기록은 연수가 가면 갈수록 폭발적인 성장, 새로운 최고치 경신의 타이틀을 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플랫폼 기술 위주의 이뤄낸 글로벌 기술 수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도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이에요. 대한민국 CDMO 1등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기반을 만들었고, 그 뒤에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올릭스 같은 이런 혁신적인 수출 기업들이 뒤를 잇고 있어서 K바이오의 확실한 급증 현상으로 인한 섹터의 반전,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K바이오의 글로벌 사업화 그런 현황들을 좀 따져본다면요. 플랫폼 기술, 이 플랫폼 기술의 활약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우선 알테오젠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이용한 키트루다 SC가 이제 그 대표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플랫폼인 그랩바디. 이것이 올해 초대형 글로벌 기술 수출 2건으로 8조 원에 수주를 했죠. 충분히 경쟁력이 입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릭스의 RNA 이쪽과 리가켄 바이오의 ADC,
이주강체죠. 이쪽 플랫폼도 최고예요. 그래서 미국같이 제약 강국과 비교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먹힐 수 있는 경쟁력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김영구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여러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요인들을 타고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업황의 또 하나의 또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투자 전략, 그 접근 차원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우리가 보면은 제약바이오 중에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다 보니까 고르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그중에 CDMO 기술 수출, FDA 승인, 비만 치료제 요 네 가지 종류만 좀 골라 보면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인하도 당연히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네. 그 예로 일라이릴리가 제약사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갖다 돌파하면서 주가로는 1,10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히려 엔비디아나 이런 주요 M7 종목들보다도 패턴이 되게 좋아요. 차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왼쪽에 차트는 일라이릴리, 오른쪽 차트는 엔비디아인데요. 보면은 엔비디아는 8월부터 180달러 수준에서 등락 거듭이 일어나고 있는데 릴리는 70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급등을 했어요. 6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준 건데요. 이런 또 하나의 특징이 헤지펀드들이 바이오 섹터의 주식을 투자 비중을 발빠르게 늘려가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헤지펀드들이 바이오 쪽의 비중을 9% 정도 있다가 13%로 올려준 것도 바로 그런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예요. 그래서 S&P 바이오테크 지수가 최근 3개월 새에 36.6%나 급증을 한 것도 바로 이런 내용과 맞물리게 될 겁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우호적 환경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종목들, 이제 눈에 보이는 좋은 종목들, 쉽게 얘기하면 실적이 따르거나 첫 번째, 네. 신약 개발이 수준급으로 발전을 했거나 또는 기술 수출을 대박을 내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바로 CDMO, 기술 수출, 그다음에 FDA 승인, 비만 치료제 요 네 가지로 압축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제약바이오 또 눈여겨볼 그 이유들을 저희가 따져보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김진 전문가께서는 어떠세요? 이쪽에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역시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적극 동의합니다. 3분기 말에 4분기 주도 섹터는 바이오다라고 거듭 강조드렸고요. 또 외쳐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9월 29일에 본 방송을 통해서 SK 바이오팜 그리고 10월 20일에는 한미약품을 추천해드렸는데요. 네.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두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매매 관점 유지해드리고요. 12월 초에 그 미국의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9일, 10일 올 마지막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추가 유동성 공급과 함께 또 바이오 섹터를 비롯해서 기술주들에 대한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추천드린 두 종목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셀트리온도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그 안정적인 중기 이상의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는 그런 종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 포인트를 중요한 두 가지만 짧게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주력 바이오시밀러 3종이 유럽 처방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 두 번째는요, 향후 개발 중인 그 신약들의 임상 성과 도출에 따른 그 파이프라인 가치 부각이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신약 R&D 분야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는 것이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으로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제약바이오 쪽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쪽 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텐데요. 어떤 쪽을 대표 주자로 선정하셨을까요? 탑픽 첫 번째부터 공개합니다. 자, 먼저 가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옵니다. 최근에 에피스 홀딩스와 바이오로직스가 재상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한간에선 이 같은 움직임을 단순한 기업 구조 재편이 아니라 삼성이 그리고 있는 바이오 중심의 그 밑그림 판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과정들을 좀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바이오 시장에서도요, 큰 물줄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치면은 홈런성 타구가 될 만한 볼을 골라내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이번 삼바의 그 인적 분할은요, 단순한 기업 구조 개편이 아니고 삼성그룹의 바이오 제국 건설을 위한 시작이라는 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10년, 20년을 반도체가 먹여 살렸다 그러면 앞으로는 바로 미래의 먹거리를 갖다가 바이오로 낙점을 했다는 점이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1위의 CDMO 관련주인데요.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매년 매출도 한 1조 원씩 늘어날 그런 기업입니다. 네. 물론 에피스홀딩스도 그 뒤에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신약이나 플랫폼, 시밀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삼성의 양대 축을 세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순수 CDMO 업체로 탈바꿈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한층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40%를 훌쩍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보니까 올해 매출도 뭐 4조를 뛰어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재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삼바는 이미 글로벌 빅파마급의 제조 역량을 확보를 했어요. 25년 3분기 매출이 1조 6천억 6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7,288억 정도가 되는데 창사 이후 최대 실적, 영업이익률은 무려 45에서 50%까지 실적을 보이고 있어요. 네네.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런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 상장 종목들 중에서 5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내는 종목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 능력을 보면 1공장부터 4공장까지 풀가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나머지 총 생산 능력 자체가 78만 리터에 해당이 되거든요. 향후 예정된 6공장부터 8공장까지 더해진다면 캐파는 더 늘어나요. 132만 리터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바로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CDMO를 넘어서 글로벌 허브 국가로서의 역할 수행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줄 서시오. 줄을 서시오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주가 흐름을 본다면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 한번 좀 따라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 론자 같은 경우가 12조 원, 그다음에 우시 앱텍이 8조 원. 근데 삼바는 매출이 3조 5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비교해 보면 그럼 시총이 쟤네들이 더 커야 되는데 왜 삼바가 더 크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삼바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대규모 신규 수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6년 연간 실적 매출액이 지금 3조 5천억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26년이 되면 5조 4천억 원이 됩니다. 네. 영업이익도 2조 2,300억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매년 1조씩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4공장 풀가동에 따른 매출 40%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그 기업들과 정체되어 있는 그들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감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거기에 또 당연히 수주 확대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차트상에서 지속적으로 좀 위를 두드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이전 고점 돌파가 가능하시다는 시각인지도 궁금해요. 네, 아주 딱 좋은 자리에 들어왔어요. 지금, 네. 인적 분할하고 나서 이 주가가 한 10% 정도 떨어졌어요. 첫 거래일 24일 날 첫 거래일이 됐는데 그게 179만 7천 원이었거든요. 기준가가. 그 시점부터 지금 10%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파란 선을 거드렸는데 지지선이 155만 원으로 제가 거놨는데 그 사이에서는 줍줍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일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가장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종목에 하나 있어요. 바로 유통 물량입니다. 유통 물량. 예, 유통 네. 물량이 삼성물산이 75%를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유통 물량들은 국민연금이나 외국인들 그다음에 나머지 기관들하고 큰 손들 조금씩 갖고 있다 그래도 나머지 유통되는 물량이 4,600만 주 총상장 물량 중에서 4%도 안 돼요. 200만 주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비중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돌아다니는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어느 일정 시점에서 재료가 하나 나와서 빵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물량이 개눈 감추듯이 없어지니까 200만 원 가고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유도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아주 좋게 보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까지의 목표 도달을 먼저 잡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매매 밴드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160만 원 사이가 1차고요. 여기서 일단 어느 정도 비중으로 좀 실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눌림목 자리가 들어오면 155만 원 그 지지선이라고 표현됐던 그 자리 있죠. 그 자리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1차 매수 180만 원, 2차 매수 2차 목표치는 190만 원, 그다음에 3차는 200만 원에서 220만 원도 충분히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50만 원 잡아드립니다. 네, 바이오 쪽 첫 번째 탑픽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ABL 바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기업이죠. 이제 글로벌 빅파마와 잇따라 대형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바이오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또 최대의 수혜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뭐 5억 원대 이렇게 머물렀었거든요. 맞아요. 이제는 9조 원대 돌파. 상당한 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네요. 네. 네. 이 사노피라든가 그다음에 GSK, 일라이릴리 이런 기업들과 글로벌 빅파마들과 잇따라 기술 수출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올해 바이오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 이외에도 더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야 되는 종목. BBB2가 플랫폼인 그랩바디 B 기술력이 돋보이고 있고요. 그 그랩바디 B로만 8조 원. 또 전체로는 10조 원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고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또 후속타로 계속적인 추가 기술 수출을 갖다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4월만 하더라도 3만 원 선에 머물러 있던 주가인데 지금 20만 원까지 폭등을 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예. ABL 바이오가 보니까 R&D 투자에도 상당히 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한 1분기에서 3분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요. R&D 비용으로만 722억 원을 사용했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던데 예. 이쪽에 투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여주네요. 지금 이 기업은 기술 수출로 재미를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더 이쪽 R&D 비용으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나 급증한 비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투자하는 쪽은 어디냐면 ABL 206, 209 쉽게 얘기해서 ADC 분야의 파이프라인에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초에 미국 FDA에다가 이 206, 209를 갖다가 IND 임상시험 계약서를 제출할 계획이고요. 이중항체 ADC가 링커로서 이중항체와 약물을 결합한 의약품인데 이것을 미국 자회사 네옥 바이오를 갖다 통해서 올해 말부터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전망은 굉장히 밝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많이 올랐다는 데에 대한 그 어떤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안감도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궁금해지는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뜻 또 손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우리가 주식이 지금 여기 있는데 저만큼 갈 거라고 믿으면 지금 당장 사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조금밖에 못 오를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좀 사실 있죠. 손이 잘 안 네. 가죠. 근데 이 그랩바디 인행 기술 수출 플러스 알파로 단기 고열로 보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전체적인 주봉 차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은 진짜 재료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의 과거 기술 수출을 했을 때 그 국면과 지금의 ABL 바이오의 비교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그 알테오젠의 24년 2월서부터 3월까지 8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급등할 때 150%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그때 국면하고 지금 노란 선으로 짝대기를 제가 거놨는데 그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더 여유가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개념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ABL 바이오도 꼭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좀 중기적인 상승 추세를 본다면 지금 들어가도 약간 올라왔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매매 밴드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 전략 구체적으로 바로 또 의견 주시죠. 네, 적정 매수가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가 1차고요. 만약에 눌림이 들어온다면 17만 원까지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목표치는 20만 원 1차고요. 2차 목표치는 22만 원, 3차 목표치는 25만 원과 돌파까지도 보고 있어요.
손절가는 15만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어떤 섹터를 선호하신다고 의견 주실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진 전문가가 전력기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뉴욕 증시에서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또 AI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 AI와 무조건 또 발맞춰서 가는 쪽이 전력기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발맞춰서 또 한 번 더 화랑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일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전력기계 쪽은요. 제가 이 본 고수외전 방송을 통해서 벌써 세 번째 강조를 드리고 세 있는 번째인가요? 것인데요. 네. 6월 달에 이제 첫 출연 시부터 일진전기하고 세명전기를 추천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지난 10월에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종업을 추천드렸었는데 이 종목 모두 목표가 이상으로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 시점에서도요. 그리고 또 내년까지도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들어서는요. AI 빅테크들에 대한 거품론이 부각되면서 AI 빅테크들과 함께 전력기기 주주들도 한 달 내내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미나이 3 공개와 함께 구글의 AI 칩, 즉 그 TPU가 주목을 받으면서 단순히 엔비디아 GPU와의 경쟁을 넘어서서 AI 생태계 확장이라는 그에 따른 이제 새로운 AI 낙관론이 부각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등의 추가 수요 확대가 전력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 내놓는 분석들을 보면요. 내년도 코스피의 영업의 어떤 그 실적을 개선시킬 만한 주인공으로 반도체와 함께 이 전력기기가 꼽히긴 합니다. 그런데 효성중공업의 흐름 같은 걸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요. 연초 대비해서 뭐 40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지금 더 올라갈 룸이 충분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0월 중순에 제가 근데 가지고 왔을 때도요. 이미 그 효성중공업은 연초 대비 300%나 급등을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 있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11월 초까지 연초 대비 무려 최고 500% 이상까지 그때부터 또 추가적으로 200% 이상 추가 급등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그 AI 거품론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한 달 동안 조정을 정말 잘 받았기 때문에요. 지난주 구글 그 TPU의 급부상과 함께 새로운 AI 랠리가 부각이 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축소 내지는 지지력을 확보해가는 동시에 무엇보다 전력기계주들에 대한 멀티플이요. 현재는 고평가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 계속해서 올 4분기 그리고 내년 심지어는 2027년까지도 실적이 뒤따라주면서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즉 그 멀티플 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약 57배에서 80배 이상으로 높아 보이지만 그 수치는요. 작년 말 EPS 기준인 것이고요. 2027년 예상 EPS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멀티플이 20배 전후로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추가적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진 전문가께서 이제 전력기기에 대해서 주신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도 이제 뭐 구글 중심의 뭐 이슈도 있었고요. 실적 성장이나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11월에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뭐 성장 주저주로 뭐 뛰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문제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당장 그 11월 달만 보더라도요. 이 실적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AI 투자와 그 관련주들에 대한 그 고평가 우려 때문에 그에 따른 그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전력기기주들도 함께 그냥 같이 변동성을 보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당분간은 이러한 논란과 그에 따른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아예 그 전제를 깔아놓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AI 시장은 아직 그 초기 고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이는 곧 전력기기에 대한 신규 수요가 뒤따라서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전력기기주들은요. 제가 추천드릴 때마다 강조드린 또 한 가지 부분이 바로 미국과 유럽의
그 노후된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네네.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쇼티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요. 때문에 최소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이 견고한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 자리를요 쉽게 내놓지 않을 정도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시는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전력기기 섹터를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과거 대비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올라갈 그 여력, 힘 남아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이걸 단적으로 네 글자로 줄이면 말해 뭐해. 예, 말해 결국 뭐해. 예, 네. 더 상승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슈퍼사이클의 흐름을 타고 있고 수주, 매출, 영업이 모두 다 삼박자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너무 높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춤해질 수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그런 쪽에서도 또 그 이하권에 있는 종목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 AI 전력하면 모두 다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종목들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나 뭐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도 조선과 함께 연결되면서 좋은 개념으로 보여지니까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진 전문가의 전력기기 관련된 투자 의견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외전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업종 내에서도 관심주가 있으실 텐데요. 어떤 탑픽이 등장할지 또 기대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볼 전력기기주, 효성중공업이 나오네요. 2023년부터 역대 최고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데 올해도 뭐 4분기를 보니까 역시 또 최대치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호실적 분위기는 이어진다 보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효성중공업의 실적 성장세가요, 가히 그 탑 오브 더 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대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부터 역대 최고 실적이 지금 계속 갱신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글로벌 전력 수요의 그 확대에 힘입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인 그 FN 가이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의 올해 매출은요 5조 9,41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69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는 그 전년 대비 매출은 21.4%, 영업이익은 84.6%나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대로 그 전망치가 실현이 된다면요, 영업이익률은 11.3%를 기록을 하면서 이 또한 그 2018년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이익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보는 그 효성중공업의 실적 가이던스는요, 내년은 물론 2027년까지도 고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 말이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효성중공업이 2,300억 원을 투입해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떨까요? 이런 선택이 또 신의 한 수가 될까요? 네,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하는 데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요, 효성중공업은요, 설계와 제작 난이도가 아주 높은 765kV급의 초고압 변압기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리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가 폭증을 하면서 송전 효율이 높은 초고압 변압기를 찾는 수요가 이 효성중공업에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그 호황이 향후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AI발 전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 조현준 효성 회장의 그런 판단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멤피스 공장에 2028년까지 약 2,300억 원을 투자해서 증설에 나선 것이고요. 네. 증설이 완료가 되면 HD 현대일렉트릭의 그 미국 엘리바마 공장을 제치고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 1위로 올라서기 되기 때문에 노후 전력기기 교체 수요와 함께 또 AI 열풍에 따른 신규 수요가 더해져서 지금 만들어 놓은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의 그 선두에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올해 1월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40만 원대에 머물렀었던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런데 뭐 실적 최대치 이런 긍정적인 재료가 이어지면서 뭐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정말 480% 어마어마한 그 수익률을 기존 연초 대비 그런 또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되면 너무 많이 올랐나, 뭐 이제 뭐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법도 한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높게는 300만 원까지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뭐 현실성이 있는 숫자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 그 증권가의 그 효성중공업에 대한 목표 주가를 보면요, 가장 낮은 가격이 그 SK증권하고 신한투자증권의 250만 원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0만 원을 제시한 증권사도요, NH투자증권과 하나증권 이렇게 두 곳이나 됩니다. 네네. 이렇게 그 증권가에서도요, 효성중공업의 향후 가치를 더 높게 바라보는 그런 이유는요, 역시 AI 시장의 그 성장 속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메타 등 이 하이퍼스케일러 중심의 AI 시장에 대한 투자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뒤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티아 나델라 CEO는요,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전력 부족 때문에 실제로는 꽤 많은 AI 칩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만 전원을 꽂아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했을 정도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쇼티지 상황의 그런 지속에 따른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커스터마이징이나 레퍼런스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 효성중공업의 주가는요, 아직 상방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치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전력 인프라 강자로 부상한 이 효성중공업, 이젠 정말 어디까지 도달이 가능할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근 전략 바로 또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네. 현재 지금 눌림 구간에서요, 지지력을 확인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초가부터 180만 원 부근대까지 1차 매수, 그리고 혹시 추가로 눌림이 나와준다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170만 원 부근까지 2차 매수를 과감하게 해주셔도 되겠고요. 목표가는요, 우선 1차 250만 원, 그리고 2차 300만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중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이상의 신고가 랠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60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토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이번엔 어떤 관련주가 등장을 할까요?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번엔 HD현대일렉트릭이 나오는군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정점에 올라서면서 신용도 개선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반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주, 수익성, 현금 흐름, 결국 재무 안정성까지 굳건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구조적 개선이 확 실시되고 있다, 뭐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한국기업평가가 이 HD 현대일렉트릭의 신용등급 전망을요, A+ 안정적에서 A+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의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중동, 유럽 등 이 해외 시장에서 AI 데이터 센터 신규 수요와 노후된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 확대에 따른 그 수주가 크게 확대되면서 올해 그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와 5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요, 약 24.8%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그 북미 및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압 및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배정기기 수요가 크게 확대된 덕분에 전력기기 부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87.7% 증가하는 등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3분기 말 수주잔고도요, 9조 5,667억 원으로 지난해 말 7조 6,466억 원이었는데요. 이어서 이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있고요. 네. 또한 그 재무 구조 역시 뚜렷하게 안정화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그 3분기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5,698억 원에서 8,777억 원으로 54%가 증가를 했고요. 차입금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2,937억 원에서 2,052억 원으로 크게 줄었고 그에 따라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6,729억 원을 기록해서요. 지난해에 이어서 순현금 이 기조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인해서 이 주력 제품인 변압기와 이 차단기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충북 청주에 건립 중이죠. 중저압 차단기 신공장이 이제 내년 초에는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렇게 또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동이 되면 기존 대비 약 2배 수준의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더 어떤 성장 모멘텀에 동력을 달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예, 꼭 그렇게 이제 보시고 네. 접근하시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이제 9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 이 중저압 차단기 신공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서면서 내년 초 이제 본격 가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주 공장은요, AI 기반의 그 스마트 팩토리로서 중저압 차단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그 주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 대비 약 2배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 센터,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산업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중저압 차단기 수요가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단계별 시운전과 품질 검증 과정을 거쳐서 본격 양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따라서 2030년까지 연간 약 1,300만 대의 중저압 차단기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생산 기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토픽이죠.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도 증권가에선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북미와 유럽 쪽의 수주 확대, 이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이 또 탄탄할 것이다. 이런 근거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증권사 쪽에서 또 목표 주가 제일 높은 쪽은 105만 원. 이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도달 가능하다 보시는지 구체적인 접근 전략까지 또 함께 묶어서 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는요, 이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북미 그 고한미 초과 변압기 공급 부족이요, 최소 203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LS 일렉트릭 대비도 더 높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수주 구조가 강점이라고 평가하면서요, HD 현대일렉트릭이 그 견고한 공급 부족 시장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면서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변압기 시장 지배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중장기 업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큰 분석과 함께 지난 그 11월 25일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2.4%를 높인 1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NH투자증권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목표 주가를 기존 92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저 역시 이러한 증권사들의 그 비유에 동의를 하면서요, 이 쇼티지 상황의 지속에 따른 이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이 효성중공업과 함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 전략은요, 주가 움직임 역시 효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현재 눌림 구간에서 지지력을 확인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당장 내일 시초가부터 73만 원 부근까지 1차 매수해 주시고요. 혹시 추가로 또 눌림이 나와준다면 70만 원 부근까지 2차 매수를 역시 과감하게 해주셔도 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 100만 원, 그리고 2차는 120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중기적 관점에서는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과 함께 그 이상의 그 동반돼서 그 신고가 랠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65만 원 잡아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의 관심 업종과 각각 2개씩의 토픽을 공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구, 김진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 내에서 또 라이브 방송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독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히든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기대하시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모든 섹터를 통틀어서 어떤 종목을 또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모멘텀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구체적인 종목명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또 김영구 전문가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 어떤 섹터실지 어떤 포인트로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요. 네. 네. 일단
조선업종 중에서 골랐고요. 아, 조선이군요. 네. 슈퍼사이클 와중에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절대저평가라고 표현을 해줘야 될 텐데 낙폭과대주를 하나 골라왔습니다. 글로벌 조선사 중에서 수익성은 가장 높은 반면에 주가는 오히려 떨어져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 보이는, 진짜 싸 보이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주력 선종이 탱커선인데 업황이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26년 수주도 사실 강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조선주가 조금 이렇게 조정권에 들어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정권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은 2대 주주의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들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2대 주주의 그 지분이 한 25% 정도 되는데 이게 26년 2월에 락업 해제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돼 있었지만 이게 이제 뒤로 미뤄졌어요. 근질권 설정 계약이 기한이 좀 뒤로 미뤄지면서 27년 10월까지로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올 물량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실적과 주주환원 정책인데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실적을 보면은 25년 매출이 1조 2,150억 원, 영업이익인 2,780억 원인데 1년 전에 비해서 24년 실적에 비해서 무려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네. 상당한 그 실적 호전을 보이고 있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원유 해상 재고는 최근에 10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탱커선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는 흐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 6월 이후에 벌써 운임 같은 경우에 2.6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진바닥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이 종목이 57,300원이 최저 저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부터 지금 좀 올라와서 68,000원 선대에 있는데 주가도 최저가 수준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진바닥 시점에서의 매수 자리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매매 전략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적정 매수가는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 매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1차 매수. 만약 눌림이 나온다면 6만 원까지는 눈 감고 매수해도 됩니다. 목표치는 1차 7만 5천 원, 2차 8만 원, 그다음에 3차는 9만 원과 돌파까지도 보겠습니다. 손절가 5만 8천 원 잡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의 히든주는 조선 관련주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 추천하시는 이유, 좋게 보시는 이유들을 봤는데 구체적인 종목명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김진 전문가의 히든주도 들어봐야죠. 어떤 종목군에서 선정하셨을까요? 종목군이라기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대한민국 대표 AI 부품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부품 쪽. 네. 네. 제가 이제 9월 8일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당시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막 다시 날아오르기 시작한 종목이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그 예상대로 2021년 1월에 기록했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55% 이상 급등을 했고요. 현재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또 그러한 종목입니다. 여전히 그 매력적인 업황과 실적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20%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거인이라고 칭했던 기업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였고요. 네. 테슬라를 또 거인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테슬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테슬라는 잘 아시다시피 단순한 전기 자동차 기업을 넘어서서 미래 첨단 테크 산업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이고요. 이 산업들 모두에 있어서 두뇌 역할을 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그 파워월, 그리고 파워팩, 메가팩 등 그 ESS와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이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히든 종목과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요. 바로 이러한 그 나머지 그 테슬라의 포트폴리오들 때문에 그 모두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FC BJ라고 하는 AI 반도체 기판 거기에다가 MLCC 등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그런 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 7월 달에 테슬라와 그 삼성전자의 그 27조 규모의 그 파운드리 계약으로 인해서 이 히든 기업의 테슬라양 매출이
장기적으로 보면 2배 이상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에게도요, 이 AI 반도체 기판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 최근에 그 구글 제미나이 3 출시에 따른 TPU와 또 엔비디아 GPU의 그 경쟁에 따른 그 AI 생태계의 그 다변화, 이 부분은요, 이 AI 반도체 기판과 함께 MLCC 전반의 수요 전망을 더욱 밝게 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MLCC의 경우에는 그 AI 투자 사이클 지속에 따른 그 쇼티지 진입 가능성도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MLCC라는 것은요, 전기를 그 보관을 했다가 일정량씩 그 필요할 때마다 내보내주는 이런 댐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얇은 두께의 그 내부에 최대한 얇게 많은 층을 그 쌓아야 그 많은 전기를 수척할 수 있는데요. 이 히든 증목 같은 경우는 600층까지 그 적층한 그 고용량의 MLCC를 생산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이 MLCC는요, 모든 IT 장비와 디바이스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AX, 즉 인공지능으로의 그 전환 시대에 최대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진 전문가의 이 시간 히든주는 대한민국 대표 AI 부품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무한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접근 전략은 어느 차원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많이 올랐고요. 지난주 후반에 조금 이렇게 조정을 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면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1차 매수를 하시되 이 가격을 안 주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일부는 25만 원 조금 위에서라도 일단 바로 매수해지는 게 좋겠고요. 눌림이 나온다면 21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에 2차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차 30만 원, 그리고 2차는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0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진 전문가 히든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난 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김영구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이 이어집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